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네꼬마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다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돌비라고 네? 합니다. 예. 평상시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돌비님. 그러면 잠시 저기 나가서 네. 빠따를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이제 좀 마음이 제가 가볍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맞다가 갑자기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내가 오늘 가는 그날인가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쉽지 않죠. 네. 차라리, 빠따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니 좋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잘 계셨어요, 돌비님. 아니,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매주 오셨었지만, 한참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이제 생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집에 소파 밑에 들어간 양말 한 짝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존재죠, 뭐. 그렇습니다. 리모컨 같은 존재. 리모컨 어디 갔어? 이런 거. 그러면. 근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박혀 있어. 아니, 항상 계셨는데, 안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오랜만에 동네꼬마님이 하시던 장르보다는 좀 다른 장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7년도가 벌써 한 8년 전이더라고요. 오, 지났죠, 시간이 많이. 엊그제 같은데 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4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똘비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편안하게 할게요. 그분한테 양해는 이제 구했으니까. 똘비가 이제 40대 후반이면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이었고, 2017년도 그 당시에 40대 후반에 영업사원이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괜찮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참 돈을 잘 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분이 제대로 꿀을 빨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좀 풍족하게 있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와이프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젊었을 때는 좀 좋은 차, 그 다음에 시내에서, 도시에서 좀 좋은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찾아다니게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뭔가 이 대자연이 숨쉬는 이런 곳에도 조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직장은 도시에 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프라가 도시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이 나이에 시골로 들어가기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별장입니다. 별장. 나는 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 아니면은 평일 저녁이라도 떠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내 소유의 집, 이런 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날 좀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못 옮겼고, 조금 그렇게 어야머야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자기가 차량을 판매했던 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는 거를 조금 차량 판매하고 나서 몇 달 있다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개인으로 움직이시지만 괜찮은 부지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아니면 상가를 해서 올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분 이제 AS 때문에 얼굴 본 김에 좀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고객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차를 팔았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일부러 하거든요. 선생님,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군요. 안 그래도 별장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뭐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똘부장 그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요즘은 똘부장 열심히 살았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별장을 막 사.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뽐뿌질을 하더래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대요. 야,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더라. 시골이라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그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고객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저 사장님, 저 똘부장인데요. 혹시 여기서 차 타고 뭐 한 30-40분 거리 내에 괜찮은 별장 자리들이 있을까요? 혹시 조금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안 그래도 지금 한 80%, 90% 완성된 곳이 하나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서울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방에서 그래도 도시에서 뭐 아파트가 시골만큼 싸진 않잖아요. 전부 다 막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싸더래요. 부지에다가 뭐에다 다 해가지고 2억 중반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싸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2억 중반이면 한번 달라 들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개발하신 분이 또 이제 그 뽐뿌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뭐 극비의 정보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옆에 뭐 도로가 뚫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예. 막 이제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부동산 투자용으로도 좋고 하길래 일단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자.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이동을 했대요. 이 별장의 위치가 어디냐? 도심 한복판에서 가면은 한 45분, 50분 걸린대요. 도심이 밀리니까. 그런데 도심 외곽에서 출발을 해서 가면은 진짜로 한 30분이면 가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 멀다라고는 안 느껴졌고 딱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별장이라고 어디 막 진짜로 산속에 이런 건 별장이 아니고 딱 그냥 도로가 있고 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냥 우측으로 살짝 빠지는 길이 있어서 빠져서 한 20m 들어가면은 진짜 뜬금없이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대요. 보니까 마당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대지 면적이 꽤나 컸답니다. 대지 면적이 한 200평 됐대요. 상당히 크죠. 대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 이거 뭐 잔디를 앞에 다 까는 거냐 그때 잔디도 깔고 뒤에는 자갈로 다 그 심하이 해주고 이런 단어 써도 되죠. 아이고 괜찮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스럽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해주고 집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 다 허물었고 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올리고 있고 이 가격에는 원래 못 준다. 그런데 똘부장이니까 준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짓고 있는 별장을 보는데 머릿속에 딱 그 상상이 되더래요. 저 잔디밭 옆에 그릴 하나 놓고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굽고 아들내미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쫙 그려지더래요. 보자마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다고 제가 와이프랑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와이프를 데리고 한 번 더 온 거예요. 거기를. 와이프랑 딱 오니까 와이프도 여기 괜찮다. 그렇게 너무 외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근처에 민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시들무에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근처에 좀 큰 마을이 있으면 텃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장에서 좀 먹고 자고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데 가까운 곳에 뭐가 없으니까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이쁘고 너무 좋아서 와이프랑 조금 더 고민을 한 후에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싹 돈 치르고 거기에 집기들도 넣고 처음으로 딱 들어가서 아들은 군대에 있었으니까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하고 셋이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머릿속에 그렸던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놀고 하는데 진짜로 너무 좋더래요. 그냥 주말엔 여기서 놀고 평일엔 가서 일하고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돈을 내가 벌었지 하면서 한 3-4개월 너무 즐겁게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별장을 이제 갖게 되니까 매번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똘비 본인도 친구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야,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냐? 나 별장 있는데 가서 술이나 온팡지게 먹고 거기서 자라. 친구들을 자랑도 할 겸 놀 겸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와이프랑 딸이랑은 그 도시에 있는 집에서 주말에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본인까지 총 3명 있었는데 한 새벽 1시, 2시 됐나? 야, 뭐 이렇게 개가 짖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개를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는 야, 개 소리 안 들려? 막 그러더래요.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야, 너 들려?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 명이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뭔 개소리가 들린다고 하냐? 뭔 개소리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막 둘러보면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 하면서 막 좌우를 살피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랑 나머지 친구 한 명이랑은 아이고 저놈이 술이 좀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얌마 들어가서 빨리 잠이나 자라 이 새끼야. 아이고 뭔 술을 환청이 들리냐 넌 술을 먹으면 하면서 이제 막 쿠사리를 주니까 아닌데 얘가 진짜 이상하냐? 니들은 안 들려? 계속 술을 먹다가 여러 번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쯤 이제 잤대요. 똘비는 똘비방에서 잤고 나머지 친구 2명은 그 지인들 오면은 재우려고 방 하나를 조금 꾸며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재웠는데 술도 많이 먹었고 예. 쿨쿨 자고 있었대요. 자는데 갑자기 야 똘비야 하고 막 그 친구 한 명이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눈을 떠보니까 동도 텄고 아침이더래요. 황급하게 거실로 나갔대. 야 왜 그래 임마 왜 뭐 무슨 일이야 임마 하고 나가니까 친구가 막 떨고 있더래요. 한 명이 야 이거 어떻게 야 똘비야 이거 어떻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 병나 그러니까는 그 방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방을 똘비가 들여다 보니까 그 방에 책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 한 명이 책상이니까는 우리가 절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절하는 자세로 머리를 책상 그 밑에 발 넣는 공간에 박아놓고 웅크려갖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야 왜?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야 저 새끼 안 움직여 임마. 야 가서 네가 흔들어봐. 야 이거 일 난 거 같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가가지고 야 개똥아 하면서 딱 흔드는데 손을 딱 대면서 느꼈대요. 싸늘하다. 얘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흔들려고 손을 딱 대자마자 바로 느껴지더래요. 온기가 아예 가신 건 아닌데 본인도 딱 손을 대자마자 손을 딱 대면서 그랬대요. 야 이거 하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몇 번 더 불렀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9 불렀죠. 결국 119가 와서 확인은 했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요.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되면 좀 일이 커진답니다. 근데 조사도 받았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어떠한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심장마비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다들 뭐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 어찌 됐건 큰 일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산 별장에서 그것도 이렇게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 거잖아요. 그 방에서. 엄청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다시 내놔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한동안 그 별장을 안 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반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우리 주변에 정말 흔치는 않아도 네. 아예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들모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서워 보이지 사실 이게 영적이고 두려울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래요. 그리고 딸내미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가서 놀고 자고 하는데 뭐 딸도 이상 증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하고 가서 놀고 다시 그냥 그 집에서 재밌게 주말이면 아니면 한 번씩 가서 생활을 하는데 본인도 솔직히 들리긴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개가 짖더랍니다. 개가 짖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근처에 다른 큰 마을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는 게 들릴 만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개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왕왕 짖는 애도 있었고
우리 그 개들이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요. 끽끽거리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더래요. 이 소리가. 아니 들개들인가? 들개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후라시 들고 몇 번 나가보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막 확인을 해보는데 개는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괜히 내 친구도 개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 괜히 좀 오싹하니? 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번 여름 때는 몰랐대요. 근데 이번 여름 때는 여름이 조금 무르익고 하니까 오랜만에 주말에 이제 딱 들어가서 노는데 개소리도 살살 들리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증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뭐였냐? 뒷뜰에 거기가 자갈로 이렇게 바닥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예. 자갈 쪽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는 옆에 뭐 큰 아름드리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햇빛 각도상 지금 건물이 가릴 각도가 아닌데 뒤에 한 가운데만 그늘이 져 있더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네모났대요. 네모나게 그냥 그늘이 딱 져 있고 이 그늘 사방으로는 햇빛이 잘 비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가운데만 그늘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쓰리바를 신고 걸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특이한 걸 봤대요, 본인이. 이게 그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수만 마리의 파리가 딱 그 네모 라인에 진짜 빽빽하게 앉아있더래요, 파리가. 파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림자로 보이더래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뭔 파리가 여기 이렇게 있나, 어디 알 깠나 막 보는데 그럴 만한 것도 없고 그 F킬러 가져다가 네. 막 뿌렸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파리가 우엉 하면서 이제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기다 F킬러를 미친 듯이 뿌리는데 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 파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만한 곳이면 악취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났대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파리가 여기에만 진짜 미친 듯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F킬러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다 뿌렸대요. 막 다 뿌리고 막 바닥에다 코를 박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이거 시골이라서 그런지 뭔 파리가 진짜 많네 이거.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있나.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대요. 뭘까? 그렇게 매일 사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파리가 거기에 있는 거를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더 목격을 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멍멍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딸도 안 들린다. 와이프도 안 들린다. 근데 본인 귀에는 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그런데 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커진다기보다 선명하게 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내 친구도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뭐 혹시 이게 심장마비 같은 게 오려고 하면 막 이런 증상이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 뭐 개소리하고 심장마비하고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아들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와 좋다. 너는 이 자식아 왜 별장을 처음 와보냐. 그러니까 휴가를 나오면은 좀 집 좀 와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집을 안 오는 거예요, 논이라고. 아들도 이제 처음으로 별장 왔고 이제 신나게 거기서 고기도 굽고 놀고 하는데 네. 그날 밤에 아들이 술을 좀 먹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이 근처에 마을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이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 왜? 물어봤더니 개소리가 엄청 들려. 그러더래요. 야, 개소리 들려?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빠 안 들려요? 그 똘비가 나도 들려. 근데 네 엄마랑 네 동생은 안 들린대. 그러니까 다들 귓밥을 안 팠나? 이게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야, 너도 들리지? 여러 마리가 막 짖고 낑낑거리는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아들도 예, 어딨어요? 이 근처에 아빠 개 키워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처 개 뭐 없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아빠. 들깬가? 내가 뭐 군부대 있으면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별다르게 해답이 될 수는 없었고, 그렇게 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집 주변도 좀 저녁에 보고 했는데 당연히 멍멍이는 한 마리도 없었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술 많이 먹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쿨쿨 자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깍 하고. 그래서 뭐야 하고 나가봤대요. 그랬더니만
딸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뭐냐 하고 봤더니 오빠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봤대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개처럼 기고 있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자세 비슷하게 개처럼 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쿵 박고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다 머리를 쿵 박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더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는데 두려움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왜냐? 죽은 친구가 저렇게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친구가 책상 밑에 머리를 박고 저 자세로 있었거든요. 마치 개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자세하고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힘으로 잡고 들어버렸대요. 일어나라고. 거의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아들이 들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랑 눈동자랑 보이는데 애가 눈이 뒤집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뺨을 쳐 올렸대요. 정신 차려 이 새끼 하면서 뺨을 막 찰싹 때렸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한 10대를 넘게 그렇게 때리니까 아들이 눈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뺨을 부여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왜 기고 있어 바닥을 새끼야? 그러니까는 아빠 나 자다가 이게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 여동생은 뒤에서 울고 있고 엄마도 뒤에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아빠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 뭐 꿈꿨니? 너 뭐 군대에서 너 힘든 일 있었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빠 난 군대가 체질에 맞아. 아닌데 왜 근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몽유병 있다 아들. 너 좀 조심해야겠다. 군대에서도 선임이나 후임들이나 뭐 그런 얘기 안 하대?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더래요 아들이. 너 일로 와라. 아빠랑 같이 자자. 해서 그날은 다 큰 아들을 부둥 껴안고 잤대요. 아침에 동이 트고 아들은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는 부대 복귀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전역하니까 아빠 저녁이나 한번 봅시다. 그러고 가더래요. 아무 일도 없단 듯이. 근데 와이프도 그 다음에 딸도 여기는 못 오겠다. 별장은 진짜 별장은 못 오겠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똘비도 비슷했대요. 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알았다. 별장은 내놓도록 하자.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예. 사장님 뭐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똘부장 어쩐 일이냐고. 사장님 다름이 아니었고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구매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 부동산에다 내놓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나도 한번 찾아는 보는데 왜? 뭐 요즘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죽은 것도 있고 아들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별장으로 쓰기가 겁이 좀 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요.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부동산 업자 몇 명하고도 더 전화를 했대요. 그렇게 집을 좀 싸게 내놓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변에 딱히 큰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이 집을 덤퍽 사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기다리면 나오겠지. 일단은 안 간다. 그러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래요. 한 2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좀 넘게 흘렀는데 이 집을 가지고 와이프랑 좀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한 그런 이상한 귀신 붙은 이런데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드냐.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귀신 붙은 터가 세상에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대. 그러니까는 뭐 내 친구 미영이가 뭐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이 사람아 그 터가 뭐 그냥 산을 깎아서 만든 터냐고. 원래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사람도 살았었고 쭉 사람이 살던 터라고. 근데 그 터가 뭐 어때서 그냐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뭔가 그냥 뭐 사대가 안 맞는가 보지.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냐. 근데 와이프도 이제 빡칠만한 게 와이프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돈을 까먹으니까 와이프도 짜증난다 이거예요.
부부싸움을 좀 종종 하다가 하루는 아이고 그냥 뚜껑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까라마이신이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아유 친구네 가서 놀까 어쩔까 하다가 아씨 귀신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본인도 뭔가 호승심 같은 거 이끌려가지고 그냥 별장으로 갔대요. 그냥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별장으로 가가지고 막상 딱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먼지도 좀 있고 집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한기도 좀 돌고 괜히 아유 갈 데 없으니까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아유 몰라 앉아서 TV나 일단 보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핸드폰 전화가 오더래요. 보니까 와이프더래요. 그래서 왜? 받으니까 어디냐고. 알아서 뭐하게. 아 들어오라고. 나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뭔 집에 들어왔냐고. 아 내 집에 들어왔다고. 당신이 그렇게 귀신 붙었네 어쩌네 노래 부르는 별장이다고. 나 여기 귀신 없는데?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외지고 그러는데 내가 별장 먼저 노래 불러서 당신 돈 까먹은 건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끊어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고 소주 한 잔 먹을까 하면서 혼자 소주 먹고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었대요. 싹 잠들어가지고 쿨쿨 자는데 개소리에 깼대요. 개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데 이 집에서 혼자 자는 건 처음이거든요. 별장에서. 잠에서 이렇게 문득 깨가지고 개소리를 듣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개소리가.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깥에서 짖는 게 아니구나 걔가.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뭐야 하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부엌도 가보고 방에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 개소리가 좀 나더래요. 특히 그 세탁기를 놓은 그러니까 뒷뜰에 연결되는 그쪽에 가면은 더 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리고 이거 뭔가 조금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 터 이런 거이긴 하구나. 괜히 조금 느낌이 쎄하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친구 생각도 좀 나고 죽은 친구. 나가자. 안 되겠다. 곧 있으면 동틀 시간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그냥 차 가지고 나왔대요. 예. 혼자서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뭔가 그냥 사람이 좀 홀리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터야. 뭐 귀신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이제 도시까지 나온 거예요.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한쪽에 차를 대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이제 창문 내리고 담배 한 입에 탁 무는데 본인이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극도로 지금 공포를 참고 왔구나. 네. 뭘 보고 알았냐? 가로등에 비친 본인의 팔이 보이더랍니다. 팔에 소름이 다 돋아있더래요. 촘촘하게. 내가 애써서 지금 공포심을 누르고 거기서 자고 지금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로 애기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저 집은 진짜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몇 시간 있다 출근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출근해서 회의 끝나고 담배 피면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라도 되다가 한번 보여줘라 집을. 왜 그러냐면 네가 집을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네가 말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너 따라온 거면 그 집 팔고 다른 데 있어도 그거 말짱 황 아니냐. 그런 거는 한 번쯤 뭐 미신이지만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듣고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집을 팔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개소리가 들리면 이건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번 당집을 가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평상시에 당집을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똘비가. 철학과는 좀 다녔대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철학과는 다녔는데 신점 이런 곳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조금 물어물어 소개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답니다. 근데 당집에서는 다들 뭐 얘기를 하더래요. 구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구대야 된다고. 너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개비린내가 난다는 둥. 네 머리 위에 지금 개 한 마리가 앉아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무당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무당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 본인이 개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 한 마리가 네 머리 위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똘비가 들었던 거, 똘비 아들이 들었던 거, 그리고 죽은 친구가 들었던 건
멍멍이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수십 마리. 얘네가 한 번에 낑낑거리고 있고 막 짖고 있고 이 소리였어요. 예. 근데 이 무당이 만약에 진짜 영적인 무엇인가를 봤다면 야 진짜로 개가 진짜 개같이 많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멍멍이 한 마리 정도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은 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굿은 됐다. 부적이나 하나 정도 자기가 좀 샀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대요. 이 무당들이 뭐 집까지는 안 따라왔네 어쩌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이제 흘러서 아들이 우리 전역하기 전에 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휴가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충성하고 전역하면 되는 거 쫙 붙여가지고 길게 휴가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더니 집에 온 거예요. 돈 떨어져갖고 마지막으로 돈 좀 몽땅 타서 전역하고 서울에서 좀 놀다가 집에 오려고 아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빠 나 그 별장 내일 친구 오는데 친구랑 별장에 가서 잘게 그러더래요. 야마 안 돼. 너 임마 그때 거기 막 기어다니고 안 돼 너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나 군부대 가고 안 그래도 내가 다 얘기했는데 나 한 번도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아빠. 아 그날 내가 좀 피곤했나 봐. 술 먹고 진짜 개가 됐나 봐. 아빠 나 차 좀 주고 나 그냥 친구들 오면은 거기 좀 잘게. 전역한 선임들 놀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거기서 먹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선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 여기서 안 된다고 해봤자 초대까지 다 해놨는데 야 아들아 그러면 그래 네 선임들 오고 네 그 친구들이지 친구들 다 와서 노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진짜 네가 불편하겠지만 그러면 아빠도 좀 가 있어야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가 거기 뭐하러 끼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대신에 아빠가 발렌타인 하나 깎게. 어때? 어차피 하루 노는 거잖아. 아빠가 고기도 사주고 발렌타인도 니네 야 이거 발렌타인 이거 비싼 걸로 깎게. 어때? 아빠가 불안해서 그래. 그때 너 눈 뒤집어 까고 너 내 아들이잖아. 걱정돼.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막 그 소리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굳이. 그러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대신 용돈 많이 주라고. 막 또 본인한테 이제 딜을 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아들 바보 딸 바보거든요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진짜로 선임, 그러니까 전역을 한 선임이죠. 왔대요 2명이. 오. 그래서 똘비가 운전을 하고 아들 타고 이제 그 온 손님 2명 태워가지고 뭐 장도 보고 해가지고 별장을 들어갔대요. 남자만 4명이 이 양기 가득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니까 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었대요. 거기서 이제 딱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하는데 전역한 선임 중에 한 명이 아버님 글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누구한테 구매하신 거예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아시는 분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서 샀지.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정도면 진짜 비쌀 것 같다. 진짜 좋다.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 그냥 뭐 곧 팔려고 놔둬봤자 이거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곧 팔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저 아버님 저기 저 아는 지인 한 명만 더 불러도 됩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는 제 지인은 차가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 오라 그래. 놀자 같이 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한쪽 가서 이제 막 통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그 발렌타인도 먹고 놀고 그리고 한참 한 3시간 이상이 흘렀대요. 시간이. 근데 3시간 이상이 흘렀는데도 오기로 한 지인은 뭐 도착을 안 한 상황이었고 한참 술도 먹었고 밤도 좀 깊었고 똘비가 좀 피곤해가지고 니들은 놀아라. 난 먼저 가서 잘난다. 아이고 술을 좀 많이 먹었네 하는데 자동차 헤드램프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오. 네가 말한 지인이야?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시간에 용케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 하면서 인사는 해주고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근데 그 차에서 여자가 내리더래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가 내리더래요. 네 지인이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 친구라고 할게요. 그냥 아들 친구가 아니요 저 어머니세요. 글더래요. 엄마가 여길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는 저기 얘기 들었다고. 근데 진짜 개소리 들리네요. 글더래요. 니들 개소리가 들렸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 얘네들하고 여기서 지금 발렌타인 까고 놀고 하고 있을 때도 똘비는 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말을 꺼내진 않고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거기 있었는데 개소리 들렸다 이러면서. 근데 개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이 녀석이 뭔진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뭔가 조금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엄마가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우리 무당 하면은 막 들어올 때 막 옷이 무복이고 막 얼굴은 싸납게 생기고 그건 아니었대요.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복 입고 오셨대요. 트레이닝복. 그냥 쓱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저 제 아들 그 친구 녀석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얼떨결에 인사를 하니까는 쓱 둘러보더래요. 좌우를 막 둘러보더니 아이고 아버님 어쩌자고 이런 곳에 계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개가 정말 많네요. 그러더래요. 이제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들리기도 하고 다 잘 보이죠. 글더래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개들이 어디 있어요? 보이신다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을 꽉 채우고 있대요. 마당에도 집에도 특히 저기 집 뒤뜰 쪽에 그쪽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게 딸이나 우리 와이프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얘기를 하니까 글쎄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막 와서 잘 모르겠고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 말아요. 글더래요. 근데 술도 먹었고 어떡해. 이미 술까지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제 차 타고 나가시죠. 글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짐을 좀 챙긴다고 짐을 좀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 아들도 본인도 이런 건 예측을 못했었나 봐요. 아들도. 그래가지고 형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있어봐야 이거 너무 심각해서 내가 엄마 불렀다고. 근데 야 이렇게 왔는데 무당 부른다고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거 사람 죽어. 진짜 사람 죽는 터야 이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소리가 쓱 들리는데 진짜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그 무당분이 차에 가서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불이랑 다 꺼져 있는 집을 혼자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뭐 무구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고 조금 가다가 한쪽에 세워놓고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더래요. 무당분이. 그러니까 똘비도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원래 처음에 뵀을 때는 뭐 어머님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업이 좀 무당이고 이러다 보니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나오더래요. 아하, 네. 선생님 저 들어가서 보시니까 좀 뭐가 있던가요? 그러니까는 이거 집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글더래요. 그래서 저 뭐 고객입니다.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인데요. 제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왜요? 무슨 좀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알았을 것 같은데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터가 말이에요. 여기가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이런 터는 아니에요. 글더래요. 근데요? 워낙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신 분이면은 아마 이거 땅 파고 뭐 하고 하면서 못해도 사람 한둘은 죽었거나 다쳤을 건데 그리고 몰랐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 안에 있는 집이고 나발이고 뭐 챙길 생각 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중고로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거는 다 폐기 처분하시고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땅 누군가한테 팔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파셔야 됩니다. 이런 터다 이야기를 하고 파셔야 후일에 멀쩡합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나 그럼 뭐 귀신 붙고 그런 거냐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만 말을 해주더래요. 더 이상은 자기도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판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따질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내가 너무 좀 헛것도 보이고 그래서 좀 무당을 좀 보여줬더니 이 집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혹시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어떤 무당이 그러던가요?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뭐 저도 소개받아서 온 무당인데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진짜 용한 무당 하나 소개해 주려니까 그 무당하고 같이 한번 가보라고.
그 무당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진짜 거기에 뭐가 있는 거고 아니다고 하면은 진짜 아닌 거니까 그 무당이랑 가보라고. 내가 땅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공동묘지터부터 내가 안 파본 데가 없다고. 내가 소개해줄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아유 이렇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났대요. 근데 그 무당도 여자였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조금은 젊어 보였대요.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 본인은 좀 나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만나서 거기를 들어가고 막 뭐 하고 하는데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살고 싶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대요? 얘기를 하니까는 군말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은 아무리 무서워도 1년은 너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예. 안 그러면 너 뒤진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저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비방을 쳐놓으려니까 여기서 군말하지 말고 무서워도 1년은 무조건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무당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머릿속이 혼란하더래요. 내가 너무나 지금 영적인 거에 지금 목매나 이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본인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들었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아들 친구 어머니 그 무당의 연락처를 받아놨었거든요. 전화를 드렸대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아드님 그 친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억하죠. 다름이 아니었고 이 집을 파신 분한테 요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시면요 한번 그 집에서 다 같이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정 잡히면은 저한테 꼭 통보해 주시라고. 예. 미리 말씀만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걸 알게 되실 거라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무당분 이렇게 얘기를 쭉 해가지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며칠 있다가 낮에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한지 이쪽 어머니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터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개업자분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에서 1년 머물고 하면은 너 운수 대통할 거라고. 원래 악지를 누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여기가 막 악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부동산 쪽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는 투자 목적이 아주 좋은 곳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무당도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 터가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둘이서 본인을 설득을 하더래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옆에 그러니까 약간 나무 있는 그 뒤쪽에서 그 어머니 무당님이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차 멀찌감치 대놓고 한쪽에 숨어서 기다리셨더만요.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디 계셨냐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쓱 걸어서 나오더니 그 30대 무당분 있잖아요. 여자 무당분. 거기 딱 쳐다보면서 무당이라고 빌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어린 여자 이분 30대 이분은 누가 봐도 지금 무당의 행색을 하고 왔어요. 지금 화장도 엄청 세게 했고요. 그냥 옷은 그 무복 이런 건 안 입었지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여자다 느끼게끔 화장이랑 다 하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 어머니 무당분이 딱 보더니 네가 무당이다고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린 무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린 무당이 쓱 쳐다보면서 아줌마 누구예요?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무당이 딱 보면서 아유 미친 아유 씨 돈이 그렇게 좋다냐 이 미친냐 하면서 욕을 초면인 여자한테 진짜로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음담패설을 포함한 욕을 막 아웃사이더 그 랩처럼 막 쏟아 붓더래요. 예. 그것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앞을 딱 막더니 이런 미친이 뒤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올리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서가지고 사장님 잠깐만 하지 마봐요 사장님. 사장님은 나는 좀 빠져 있자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똘부장 이 미친 뭐야 똘부장 나가지고 장난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나 되게 불쾌하네. 기분 더럽네 진짜 하면서 막 또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어머니 무당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몇 발자국 가더니 그분이 풍채가 좀 좋으셨대요. 어머니 무당분이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멱살을 딱 잡더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네가 돈을 벌어 먹어야 쓰겄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 이 터가 이렇게 그지 같은 곳인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이 털을 어떻게 해야 팔아 먹을 수 있는지 너 알지? 그래서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글더래요.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이 약간 어버버버 하더래요.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거 놔! 이거 놔! 씨! 하면서 막 손을 뿌리치고 하려고 하는데, 야, 그 어머니 무당분이 힘이 정말 좋은가. 손을 못 뿌리치시더래요. 그 남자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뒤에 여자 어린 무당이 바깥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서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딱 그 자리에 멈추더래요. 진짜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정막이 싹 흐르고 멱살 잡은 손을 딱 놔주더래요. 딱 놓더니 너 신기가 있긴 있네. 근데 네가 무당이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살면은 너 이거 천벌받아. 알잖아 그 정도는. 너 내가 안 무섭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어린 무당애가 눈을 못 쳐다보고 가만히 얼어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이씨 걔 그지 같다고 가자고 하면서 이제 어린 무당 손잡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예. 돈이 그렇게 좋냐? 어린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 돈 때문에 이 남자 옆에 붙어서 사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런다고 옆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이거 알려주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니네 아저씨가 이 돈 다 토해내줘. 그러면은 아저씨도 괜찮을 거야. 어때?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개소리 하지 말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 손 질질질 끄시고 차 타고 이제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 어머니 무당이 아이고 저것들은 뒤졌어 글더래요. 근데 차가 10m 정도 이렇게 쭉 가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보조석 문이 열리고 어린 무당이 막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오더니 어머니 무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더래요. 아, 예. 머리를 그래 땅바닥에다 박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당이 이렇게 쭈그려 앉더니 네가 신기가 있긴 좀 있네. 확실히 있어. 내가 누군지 보이든 살아야겠든 왜? 네 목숨은 소중하니? 다른 사람들 목숨은 하찮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니? 살고 싶어? 하면서 약 올리면서 또 다그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그 부동산 중개업 해주시는 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저기 똘부장 잠깐 나 좀 보지 글더래요. 네. 한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는 똘부장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여기가 자리는 진짜 좋아. 내가 여기 뭐 도로 나고 개발된다는 거 뻥은 아니야. 근데 이 터가 좀 그네 글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막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진짜 사장님한테 차 팔고 하면서 내가 억한 심정 가질 만한 짓을 했냐고. 아니 이 터 말해보시라고. 터가 뭐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유명한 보신탕집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좀 특정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보신탕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 정말 유명한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보신탕집이. 근데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그 분이 들어가기 한참 전에 없어졌으니까 보신탕집이 몇 년 전에 훨씬.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보신탕집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는. 근데 그 보신탕집이 또 오래된 보신탕집이었고 그 멍멍이들을 뒤에 케이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직접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었대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이유는 모르겠고 돌아가시고 이 집이 이 터가 나왔는데 다른 분이 거기서 다른 음식 장사를 좀 하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네. 식당을 하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다시 이 터가 또 나왔고 누군가 사서 이번에는 우리가 경질 변경이라고 하나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면서 여기를 그 집 뼈다귀만 남기고 리모델링해서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일러 깔고 해가지고 좀 살았는데 이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 공통점이 막 무섭게 뭘 맨다던가 아니면은 막 혼자서 뭘 피운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 터를 조금 눈독 들이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 만한 터다 여기가.
부동산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 근데 저 무당은 본인이 아무래도 이쪽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 한해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좀 돈이 많고, 그러면 가족으로 들여버린답니다, 무당을. 가족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혼인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본처는 따로 있고요. 아내는 따로 있고, 둘째 각시 비슷하게 무당을 드리는데 진짜로 막 이렇게 크게 된 무당 말고 이제 좀 커가는 무당들이 있죠. 신기 좀 충만해가지고 돈을 주고 뭐 스폰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본인 옆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게. 근데 이 어린 무당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또 아시는 분 통하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여기 지어놓고 사람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이 몇 명이 잘못되고 하면은 그나마 터가 눌러지고 막 이런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게 되니까 너무 배신감이 커가지고 됐다고, 이미 일은 커졌고 내 돈이나 내놓으라고, 내 돈 도로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돈은 돌려주겠다, 이 집 그럼 나한테 다시 넘겨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가운데서 뭐 세금 나오고 이런 거는 둘째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쯤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무당분 있잖아요. 네. 어머니 무당분이 어느 정도 일을 끝내놓고 그 두 사람을 보내놓고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명의로 아직 이 집이 있을 때 너 여기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하라고. 무슨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신고하라고. 무슨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뚜벅뚜벅 뒤뜰로 걸어가더래요. 예. 딱 손가락으로 그 파리가 네모나게 앉아있던 자리 있죠. 그쪽을 딱 가리키더래요. 근데 그때는 파리가 없었대요. 딱 가리키면서 포크레인으로 저기 파고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신고하라고. 뭔 말인지 알 거라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 밑을 막 파니까 와, 뼈가, 그러니까 동물뼈죠, 동물뼈.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장사할 때 큰 구덩이를 뒤에다 파고 조금 묻다가 차면은 위에다 흙을 한번 덮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개무덤이네, 그냥 완전히.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많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좀 파니까 악취가 정말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내가 집을 구매를 했는데 이 집을 판 사람한테 확인을 해라. 뒷뜰에 이런 엄청난 것이 묻혀져 있더라. 이거는 폐기물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분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벌금을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이란 걸 하게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똘비손은 떠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이 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하고 진짜로 과일 바구니랑 선물 세트랑 그 다음에 현금 좀 넣어가지고 어머니 무당을 한번 찾아뵀대요. 네. 차 타고 한참 가서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제가 작게나마 성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인사랑 하고 탁 하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진짜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못된 짓 한 그분 있잖아요. 그 여자 어린 무당하고 그 둘은 이제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땅은 다 정리됐죠? 그래서 예, 뭐 정리는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됐어요. 다 잘 끝났고 그 두 명은 아마 이 세상에서 더 살기는 힘들 거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서로 막 싸운 날 이 어머니 무당한테는 그게 보였대요. 이 터에 있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멍멍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이빨로 물어서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네. 절대 안 놓더래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매달려서 따라가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꼈대요. 아, 쟤네들은 오래 못 살겠구나. 보아하니 저놈의 자식들이 이 터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네가 여기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해주던가 넋이라도 한번 달래주지 않고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쟤네가 이렇게 뼈랑 다 나왔을 때도 니들은 뒤졌다.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거 없이 하는데, 예.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귀신이란 걸 절대 안 믿었대요.
종교도 무교였고 네. 뭐 신당을 간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로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분명히 뭔가는 있다. 이게 심지어 동물일지언정 얘네가 원한이 모이고 모여서 커지면 진짜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제가. 너무 좋았네요. 예. 진짜로. 그리고 방금 동네꼬마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저는 아직 제가 실제로 못 봤으니까 네, 선명하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이야기 속에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돌빈님. 네. 내가 맞아. 이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다.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한테만 개소리가 들렸을지. 왜 딸하고 엄마한테는 안 들렸는지. 맞아. 그거 얘기를 안 했다. 예, 해주세요. 여기 원래 그 보신탕집 주인이 아저씨였고요. 아저씨가 모든 이러한 행위를 다 도맡아서 했고요. 예. 그 집 사모님이 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터에서 생을 달리한 이 멍멍이들한테는 예.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신 같은 존재였고 그렇지. 여자는 밥을 주는 따뜻한 존재였대요. 예. 그래서 유독 남자들 귀에만 이게 다 들렸고 죽은 친구 있잖아요. 죽은 친구가 정말 보신탕을 좋아하는 친구였고요. 예.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듣고 했던 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네. 확실히. 네, 저도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돌변이 때리지만은 아이고. 말아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예. 뭐 다음 주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겠죠. 좀 더 정진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돌빈님. 아이고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을. 네, 저번 그래도... 명절에 아들이 아빠 엉덩이는 왜 보라색이야? 그러는데 제가 여기 그냥 아빠 이렇게 페인트 칠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뒤에가 보라색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예.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또 이런 실수 없는 이야기로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꼬마님은 이렇게 저랑 농담도 잘 주고받으시고 이거 농담이에요. 또 실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라면 실제고 농담이면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할 거고요. 언제나 이렇게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네꼬마님께 항상 큰 박수 주시고 큰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17 고일 아코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좀 애기죠. 아직. 아니, 여기 난장판이네. 잠깐만.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 어디 학교 배정받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꿇어요. 아이고, 오늘 좀 난장판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아유, 이렇게 그러네요.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원래 아코님 이야기에서 뭐 산이님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송이사 멤버들 친구들이 또 한번 등장을 했고요. 네. 네, 한참 저희가 이제 돈이 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취업 전이라서 그때 저희가 겪었던 제가 5개 제 기준으로 기이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이사. 네, 2번째는 아시다시피 뭐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뽑았을 때 오늘이 이게 3번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이죠. 네, 오늘 사연은요, 그 추석 귀성길에 이 홈파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와이프하고.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오빠 이거 홈파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빠도 산이 오빠 따라서 여러 구판을 다녀봤잖아. 이런 말을 하길래, 그치, 뭐 크든 작든 여러 무당을 한 곳에서 많이 봤지. 창기 위령제도 내가 갔다 왔고, 악기 붙은 사람들 연가 빼내는 것도 오빠가 2-3번 봤고, 그리고 경산의 저수지 때도 그랬지. 많이 다녀왔는데, 근데 그걸 왜 안 풀어? 그거 있잖아, 뭐. 오빠 어떤 구판인가? 장례식인가? 거기서 다리 부러져서 와서는 나한테 징징댄 적 있지 않느냐. 근데 너한테 찡찡댄 게 1-2개가 아니라서 뭐였지? 아니 그때 다리 부러져서 축구 한동안 못 나간다고 하루 종일 막 바크 거리면서 화낸 적 있잖아. 그 몸에 문신 있는 그 조폭들하고 뭐 맞다이 뭐 치고 오빠 막 배서사를 푸른 거. 그거 건달집에서 가서 다쳐온 거. 그러네. 그걸 조금 잊고 있었네. 그거 오빠가 가장 기이했던 일들 중 하나였고 와이프가 이걸 좀 듣고 싶다고 해서 네, 앞에 두서를 붙이자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진짜 돈이 좀 필요했던 취업난에 조금 겪었던 시기 15년 전 정도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막 스마트폰이 제대로 보급이 되던 시절이에요. 산이가 알고 지내던 유명한 태백산의 법사님이 있거든요. 많이 등장을 했죠. 법사님이 콜을 받고 저랑 산이 돌비 돌자 이 송이산 멤버 3명이 산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해 어디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곳은 500평 대지에 엄청나게 좋은 집 한 채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까요. 장례가 좀 집안에서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흔히들 말하는 어깨 형님들, 건달 형님들이죠. 그리고 무당분들도 또 스님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영화로 치자면 최민식 나오는 신세기처럼 정말 큰 장례였거든요. 진짜 장례식이 정말 그 정도였어요. 네, 일단 우리도 왔으니까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일단 장례를 왔는데 근데 우리 옷차림이 좀 그런데 우리 옷이 지금 이게 장례복은 아니잖아.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니들은 들어가서 조문할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정말 어깨 형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무당분들, 스님분들도 많아서 좀 의아가 있는데 알겠다고 일단 들어가니까 거기 여러 뭐 도우미로 일해주시는 분들이 자리 하나 내주셔서 앉으라고 해서 육개장하고 떡하고 수육을 좀 먹고 있었어요. 산이는 거기에 동료 뭐 무당분들이나 점을 보시는 뭐 여러 사람들, 연가를 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조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으면 이제 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산이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해서 일단 가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태백산 법사님이 산이한테 지령을 내린 게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좀 등치 있고 담 좀 센 친구들 데리고 오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온 거거든요. 일단 거기서 궁금하니까 여긴 무당분들도 많고 스님도 계시네. 야 산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용환분들이냐고. 사기꾼들 아니지? 아니래요.
야, 그리고 너들 저기 뒤에 봐봐. 저기 뒤에 보이는 파란색 한복 입은 할머니 보이지? 시선을 제가 그쪽으로 돌리니까 완전 돌변이 파란색 한복을 자기한테 맞춤으로 입은 그런 파란색 한복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화장을 진하게 한 할머니 분이신데 올 블루? 올 파란색 저런 한복도 있었나? 친구 하나가 너무 파란데 저거 고니에 나오는 코발트 블루색인데 저게 무슨 한복이야? 그냥 맞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할머니 뒤에 보면 애들 2명 보이지? 초등학생으로 보이네. 남자 2명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검은 티를 입었고 한 명은 하얀 티를 입은 애가 있었거든요. 있네. 뒤에 할머니 뒤에. 니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늘 밤 10시부터 아니다. 이제부터 내일 저녁까지 니들은 저 애들을 무조건 보호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심히 보고 보호하고 같이 놀아주든 니들이 꼭 케어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거 하면 50만 원 줄게. 그래 친구야 사랑한다. 돈 필요했는데. 사실 이걸 따라가게 된 이유는 용돈벌이였어요. 네. 같이 가자고. 부탁도 받고 또 한창 우리가 돈을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태백산 법사님도 일 끝나면 용돈 톡톡히 줄 테니까 좀 부탁해요 친구들. 이렇게 일단 지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화기애애하게 그냥 웃고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옷차림도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편하게 왔거든요. 정말. 눈치를 좀 쓱 보고 있었는데 이 어깨로 보이는 건달 형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니들은 뭐냐? 어디 식구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으면 이 새끼야 예의를 갖춰서 와야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여기 처음 놀러 왔어?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정말 우리 옷차림이 좀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 조문객은 아니고 여기 부탁을 받아서 온 거라서 저기 보이는 제 친구이고 저기 파란색 한복 입은 할머니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저기 파란색 입은 파동할매? 예? 파동이요? 그러죠, 파동할매.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저쪽 손님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들이 지령을 받아서 그냥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 새끼들 니들 따라와봐. 따라와봐. 그러면서 따라 나갔어요. 일단 차 쪽으로. 너 아까 말한 저기 파동할매 손님이라면 무슨 연관으로 했는지 한번 씹으려봐. 욕을 계속 하면서 따지듯이 묻길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기 할머니 뒤에 있는 아이들 보호하라고 밤 되면 아니 지금부터 계속 놀아주고 같이 자고 내일까지 그냥 놀아주면 되고 보호하면 된다 이러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 니들이 뭔데 쟤들을 보호하고 저 파동할매를 아냐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가 갑자기 저희한테 뛰어오서는 그 어깨 형님들한테 야 이 비운 새끼들아 깡패짓거리 하는 게 자랑이냐고 나이값 쳐 드셨으면 뭐 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야 여기 우리 친구들인데 니들이 뭔데 여기 끌고 나와서 욕을 하고 짓거리야. 산이가 대래 저희를 지켜주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당연히 욕들은 저희들보다 나이도 많고 어깨 형님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봐라. 야, 너 미쳤어? 산이한테 이제 폭력을 행사하라고 했을 때 산이 뒤로 아까 그 꼬맹이 2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꼬맹이 중 한 명이 야, 너 그 손 내려. 어린아이가 반말을 하면서 그 어깨 형님한테 야, 그 손 내려. 그걸 딱 그 어깨 형님이 그 꼬맹이를 보더니 아이고 정태야 미안하다 삼촌이 좀 못 볼 걸 보여줬네. 미안해 삼촌이 이 삼촌들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다. 달래주더라고요. 정태라면서 이렇게 달래주는데 근데 그 꼬마아이가 다시 말을 하는 게 쫄기는 비운 어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놀랐어요 저희들은요. 그럼 속으로 저희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다. 무조건 하나는 두목 아들이다. 무조건 두목 아들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아들이다. 어른한테 저렇게 반말까지 하고 욕하는 거면 딱 보이지 않느냐. 진짜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애들끼리.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깨 형님들은 그 자리를 뜨고 산이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하나는 정태라는 아이고 한 명은 태우라는 아이인데 야 니들이 좀 내일까지 아까 말한 대로 부탁 좀 하자. 알겠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이 차에 태우고 좀 이제 PC방도 다니고 드라이브 같은 걸 좀 갔거든요. 놀아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잘 놀아주고 있는데 근데 이 꼬마아이가 저희를 보고선 삼촌들 치즈피자 사줘야 돼? 아까 욕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완전 선한 아이 있죠. 저희는 아까 그래도 위협을 좀 당했잖아요. 본 게 있고 야 깡패한테 카리스마 있게 말한 이 꼬마가 이제는 또 완전 천사가 되어 있네. 이 아이한테 네 두목 아들이냐 물어볼 수도 없어요. 진짜 두목 아들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일단 우리들끼리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산이한테 전화가 하나 왔는데 야 니들 애들 저녁 먹이면 집으로 좀 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산이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야 이 꼬마 아이들 두목 아들이냐고 그냥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이 깡패들이 왜 애들한테 꼼짝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산이가 말하길 아까 욕한 건 니들도 봤지. 근데 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그 애들이 아니야. 그 아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아니 이 애들이
아니라고? 아니야. 그 애들 안에 신들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이한테 신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이 안에 신이 있는데, 아무튼 좀 복잡하다. 나도 아직은 잘 모른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이한테 신이 있다니. 얘 드래곤볼 된대냐고. 진짜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아니, 드래곤볼 된대도 아니고 지구에 왔어. 아니, 그냥 몸 안에 모시는 신이 있는 거라고. 얘들이 된대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태우, 정태, 이 애들이 둘 다? 그래, 진짜 안에 신이 모시고 있어. 얘들이 모시고 있는지 아니, 붙은 건지 몰라. 아무튼 그냥 동자신들이 있어. 엄청나게 높은 신분들이야. 아까 그렇게 조폭한테 욕할 정도로 분명 걔들 아니야. 나도 잘 못 봐 지금은. 여기 돌아가신 조폭 두목이 섬기는 사람이 아까 한복 입은 파동할매 니들도 대략적으로 뭐 들었지. 근데 나도 일단은 간략하게 들은 게 이 조폭 두목이 일단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명줄이 굉장히 짧았다. 그런데 이 파동할매가 데리고 다니는 그 아이들 있지 2명. 얘들 덕분에 좀 오래 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건달 형님들도 이 꼬마들한테 좀 꼼짝을 못하는 것 같다. 오래 보다 보니까. 아 그러냐고. 이 아이들이 신이라며. 하여튼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니 일단은 여기 무식한 건달들이 이 꼬맹이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면 분명 이유가 있다. 나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래 전화 와중에 그래도 계속 궁금하니까 제가 아까 말한 뭐 할머니 그 파동할매라는 사람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 니들 내가 방금 문자로 약도 하나 보냈거든. 일단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 약도대로 일로 와라. 약도대로 오다 보면 파란색 지붕집 하나가 있을 거래요. 네. 거기가 그 파란색 할머니 한복 입은 그 할머니 집이래요. 이 동네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그리고 파란 지붕에 산다고 해서 파동할매래요. 건달들이 그렇게 닉네임을 몇 년간 붙였대요. 그럼 실제 장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장명은 선한 덕을 갖춘 인물이라고 해서 선덕 선생이래요. 자기 말로는. 근데 건달들은 자기만의 닉네임을 붙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건달들은 파동이라고 하고 자기는 선덕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무당은 아니고요. 돌비님. 관상이나 점을 봐주기로 유명한 할머니셨대요.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일단 애들 짜장면 한 그릇 먹였으니까, 아까 그 문자로 보낸 파란 지붕 글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애들을 다시 데리고 갔거든요. 일단 태우라는 꼬마, 정태라는 꼬마, 저희들이 놀아줄 때는 한없이 착한 아이였어요. 진짜 딱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거든요. 근데 방금 산이한테 이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안에 신이 있다고 일단 저는 들었고 친구들한테도 일단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일단 가는 길에 여전히 큰 저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나가야 됐거든요. 스님분들도 여러 또 오셨고 무당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장례라면 장례이고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와 있는지는 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뭐 산이 오면 물어봐야지. 저희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약도대로 그 사진 문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호라는 꼬마애가요. 예. 가던 길을 멈추고 머리가 아프다고 돌비돌자한테 찡찡대면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갑자기 태호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거기 앞에 있는 애 네가 길잡이에서 앞으로 가라. 딱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가 누군지 방금 네 친구한테 들었잖아. 나 지금 머리 아프거든. 네가 앞장서서 가. 저한테 반말을 또 하는 거예요. 소심하게 알았다 임마. 제가 소심한 반항을 하면서 앞장서서 갔거든요. 옆에 있던 근데 정태라는 꼬마애가 갑자기 저한테 쓱 다가와서 손을 잡고는 어차피 너도 그렇고 너 친구들도 여기 안 보일 거 아니야. 여기 주위에 아무것도 지금 너 안 보이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는요.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인다. 끔깜해서 안 보인다 임마. 이랬거든요. 너도 왜 반말이냐고. 제가 왜 반항적으로 이 정태라는 꼬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비웃는 식으로 약간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야 니들 그냥 따라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좀 나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돌비님 제가 말하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그냥 화가 나서 야 니들 뭐 파동인지 파랑인지 그 할머니 집 어디냐고. 야 그냥 약도 안 몰란다. 니들 따라갈 테니까 니들 아냐니까 그래 따라와. 일단 제가 앞장서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제가 앞장서서 얘 손을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화가 나서 그런가 그때는 그냥 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다 온 것 같다고. 너 언제 오냐고. 그냥 우리 여기 들어가서 TV 보고 있으면 돼. 야 벌써 밤 9시인데. 야 여기 가로등도 없고 왜 이렇게 깜깜해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산이도 글로 오겠대요. 그래 알겠다. 그래 빨리 와라. 근데 갑자기 아까 머리 아프다는 태우라는 꼬마가요. 집 안으로 지 혼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문을 쾅 하고 닫고 혼자 들어가는데 뭐야 뭐 똥매러운가? 왜 저렇게 갑자기 뛰어가? 딱 이 말 하는데 이 정태라는 애가 옆에서 어이 니들은 들어오지 마. 저희 3명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 나올 때까지 들어가지 마. 그래 알겠다. 돌자 돌비 이 둘도 저한테 야 너 산이랑 방금 뭔 통화를 했길래 지금 얘들 건방지게 나오냐고 이야기 해봐라.
아니, 나도 말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갖고 이따 이해하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애들이 신들렸다고 높은 신을 모신다고 제가 들었잖아요. 일단은 엉거주춤하게 제가 빨리 이렇게 야 돌다 신들렸대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 돌자 돌비도요. 굳이 좀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향이 저랑 비슷해요.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믿는 애들이에요. 산이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 귀신은 없어요. 그럼 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봐야 귀신을 믿는 거지 귀신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잘 안 믿는다. 이게 송이사 멤버 친구들이거든요. 일단은 꼬마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야 니들 속닥거리는 거 나 다 들려. 이 정태라는 꼬마가 다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걸요. 니들 귀신 못 보니까 니 친구가 니들 데리고 온 거라고 그냥 닥치고 있어. 계속 돌비니 꼬마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무시를 하니까요. 기분이 진짜 더럽더라고요. 아무리 신이 들렸든 어찌됐든 외형적으로는 꼬마잖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하니까 그냥 그래 맞장구를 쳐줬어요. 좀 네. 참고 뭐 댄데인지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니까 머리 아프다는 태호가 들어가서는 이제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넓은 거실에서 저희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투니버스의 당시에 명탐정 코난 아직도 기억해요. 명탐정 코난 같은 걸 틀면서 저희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증을 못 참다 보니까 야 태호야 네가 아까 들어간 저 방에 왜 들어가고 왜 우리 보고 이따 들어오라고 했냐 그냥 물어봤어요 이제. 근데 이 태호라는 애가 아 저기 안에 신당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왜 우리 기다리려고 했어? 저기 안에 선제동자님이 있거든. 예, 선제동자란 게 있대요.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선제동자님이 여기 안에 있는데 형들하고 여기 놀아도 되냐 내가 물어보고 들어갔다 온 거라고 딱 저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저랑 돌자까지 이 세 명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와 이거 찐이다. 와 이거 진짜 애들이 이러는 거면 진짜 찐이다. 애들이 눈은 정말 거짓말이 없었어요. 진짜 안에 댄데인지 무슨 신이 있나 보다. 그냥 웃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TV 보고 있으니까 산이란 태백산의 법사님 그리고 아까 말한 파동할매 그리고 어떤 건달들이 여럿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일단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 파동할매라는 사람이 저희 세 명을 보더니 야 니들 여기 오다 보니까 잡기들 많던데 아무것도 못 느꼈냐니까 왜 저희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좀 너무 어둡더라. 근데 저기 태호라는 애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 조금 난처했다. 근데 갑자기 그 파동할매라는 사람이 아이고 여기 산이 총각 친구들이랬지 잘 데리고 왔네. 딱 기분 묘하게 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잘 데리고 왔네. 잘 데리고 왔어. 이게 뭔 소리야. 야 산아 장례식장이 지금 뭐하냐. 아직도 사람 많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직도 지금 사람 많다고. 스님들이 불교식 천도를 하고 있대요. 지금은. 밤 늦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가서 천도를 순서대로 지금 할 거다. 이제 궁금하니까 돌비 돌자도 야 어떤 부목 형님이길래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 치르냐. 또 이런 총구석 아닌 총구석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냐. 궁금하니까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 어떤 형님과 이 파동할매란 분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뭐 어차피 니들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어떤 철수라는 조직 오른팔 일원이 있으셨대요. 이 철수라는 조직 오른팔 일원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래요. 굶지 않기 위해서 국민학교만 딱 나오고 중학교도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건 마을에 품앗이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아침에는 신문 배달도 하고 저녁에는 닭도 키우고 품앗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모은 돈이 꽤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머님하고 둘이 살았는데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이제 곧 나 성인이니까 엄마 이 동네 뜨자. 엄마가 살던 남해 거기 가서 살자. 나 여기 아버지 고향 여기 있는 거 싫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동네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안 좋은 기억만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승낙을 해서 그래 엄마 고향에 가서 살자. 그렇게 떠났대요. 그게 지금 현재 이 고향이에요. 남해 쪽. 네, 이렇게 고향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돌비님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고향 텃세라는 게 좀 있었대요. 마을 발전 기금이나 뭐 상수돈이 뭐니 이런 거 있죠. 내놓으라고 마을에서 좀 요구가 있었나 봐요. 지방에서 왔으니까 뭐 호구 하나 물었다가 느꼈겠죠. 지금도 그런 텃세가 뭐 많게는 아니지만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걸 좀 참고 그래도 이 철수라는 사람이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전에 살던 아버지 고향과는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머니도 좀 부끄러웠대요. 고향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악질이었냐면 자기 일을 안 도와주면 온갖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이 철수라는 그 사람과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러던 차에 무슨 뭐 조업을 갔는지 어업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이 도둑이 좀 들었대요. 2박 3일짜리 뭐 조업을 나갔다는데 마을에 하필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지금 철수 씨라는 사람은 조업을 나갔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좀 당시 뭐 사건이 기사가 났긴 났더라고요. 찾아보면요. 이 빈집 거기 들어가서 살인사건이 좀 났어요. 어머니는 그대로 즉사를 하셨어요. 칼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시골이라도 돌빈이 일단 경찰들도 다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기는 일단 바닷가예요. 여름에는 관광철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들이 자꾸 뭐 수사한다고 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닥 보기 좋지 않았나 봐요. 지일 아니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죽었고 이제 곧 관광객 몰려오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사건을 빨리 무마하든지 범인을 잡든지 발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드디어 이 순둥이 철수라는 사람이 분노가 터졌대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면서 이 철수라는 분도 징역살이를 안타깝게 하시게 됐대요. 안타깝죠. 깜빵에서는 그래도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출소하면 다시금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부모님도 이렇고 내 인생도 끝났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죄값을 치르면 죄를 좀 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안에서도 모범수 역할로 정말 잘 있었대요. 그런데 뭐 감옥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의 엘리트 일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할게요. 그 당시는. 그 당시 철수 씨를 몇 년을 봤는데 되게 좋게 봤나 봐요. 철수라는 사람한테 너 출소하면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거 있죠. 내가 여기 빵에 있지만은 뭐 다른 놈들처럼 뭐 살인하고 무자비하게 사기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용하게 모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나보고 물 장사하면 돈 많이 번대서 내가 해봤는데 진짜 돈은 원 없이 내가 벌었거든. 내가 여기 빵에 온 건 물 장사하다 보니까 좀 음주 사고를 냈다 여러 번. 그래서 나는 여기 단기간 복역하고 곧 나가는데 어이 거기 철수라고 했나?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등치도 좋고 가방끈은 짧지만 몇 년 동안 내가 너 보니까 똑똑해 보이고 좀 성실해 보이네. 내 밑에서 일해봐라. 그 말에 그 철수란 분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막상 빨간 줄 끄인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냐. 어차피 인생 날아갔는데 그냥 뭐든 해봐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해서 진짜 출소해서 거길 찾아갔대요. 일을 배웠는데 당연히 물장사니까 돌빈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쵸? 뭐 건달들도 있고 그 당시로 치면 룸사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돈을 밑에서 많이 벌긴 벌었대요. 네. 그렇게 물장사는 두목 밑에서 많은 업소를 전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보조로 맡아가면서 돈도 많이 만졌는데 어느 순간 철수라는 분도 두목이라는 사람을 일단 자기를 살려줬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니까. 검은 흑막의 세계지만 가난했던 내 과거가 청산이 됐고 내 인생을 돈으로 바꿔준 평생에 충성할 형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당시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두목이 철수라는 분한테 철수야 내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쉬려고 좀 별장을 하나 지을까 한다. 어디 공기 좋고 바다 보이는 그런 촌동네 있냐고. 네가 아는. 이왕 뭐 바다다 보이면 좋고 선산도 보이면 좋고 뭐 이런저런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철수님이 딱 생각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우리 어머님의 고향. 거기에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남해. 방만 남은 동네지만은 형님 제가 살던 동네 위치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된 거기 촌땅은 있을 거라고. 안 간 지 오래돼서 흉가는 다 됐을 거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철수 동네로 가야 되겠네. 철수야 네가 금에 환영해서 돈이든 무력이든 복수할 수 있으면 하자. 때가 지금 아니냐 이마. 돈도 벌었으니까. 딱 그 말에 형님 감사합니다. 가봤대요. 말 끝나자마자 그 주말에. 역시나 가보니까 철수네 집은 폐가가 돼 있었고 앞에 텃밭들 땅들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농산물을 좀 심어줬더라고요. 이건 그냥 도둑심보 있죠. 누군가 농산물을 심어줘서 뭐가 일궈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 내 땅인데 니들 뭐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통을 내시는데 아니 저기 어르신 여기 내 땅이라고. 내가 안 온 지 오래됐지만 아니 내 땅에 내 발로 못 들어가냐. 아니 땅 주인이면 이거 뭐 떠난 지가 언제고 뭐 아니 갑자기 와서 주인 행세냐면서 여기는 우리 마을 이장이 지어도 전대고 해서 이제는 내 땅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그건 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또 싸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인심은 개박살나 있구나. 이제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철수란 분도. 뒤에 등치 있는 동생들도 있고 어깨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 나는 말로 안 합니다. 다음날 포크레인 하나 불러와가지고 쓸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땅을 이후에 두목님한테 선물했대요. 자기 인생을 바꿔준. 마을에서 난리가 났지만 무서워요. 일단 거기 나오면요.
형님 여기 대지에 땅들 더 매입해서 으리으리한 집 지어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래 철수야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정점으로 나를 바꿔준 분이 있다. 내가 그 용한 점쟁이분 오셔서 이 터 어떤지 감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 짓기 전에 이 터가 좋은지. 그렇게 해서 오신 게 파동할매, 바로 선덕 선생이래요. 그 할매가. 그 선생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좋다. 너 여기 살면 너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나도 여기 작게나마 신당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집 근처에 좀 위쪽에 나도 별장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말을 한 게 바로 지금 저희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은 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은 그 두목이 살던 집이고 예. 그 점쟁이가 자기도 하나 지어달라고 한 게 저희가 지금 있는 집이거든요. 아, 예. 철수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님의 고향에 두목에게 선물했다고 했잖아요. 벌써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산 게 10년 정도 됐대요. 그리고 최근에 명을 다했으니까 지금 장례가 5일장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다 듣다가요, 생각을 좀 깊게 해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집이 있긴 있는데 마을 사람이 안 보인다. 예. 마을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러네. 여기 조문객들하고 건달 뭐 이런 것만 보이고, 그러네. 여기 집도 몇 개 있는데. 야, 아까 오후에 도착했을 때도 대문 다 닫혀있는 거 봤지? 몇 가구들 분명 보였는데 닫혀있더라. 근데 농기구도 녹슬어 있었고, 그러네. 여기 마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돌빈이 여기는 바닷가 쪽이지만 발전이 좀 돼 있는 깡시골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PC방도 갔다 오고 막 놀다 왔다고 했죠. 차로 10분 거리면 시내라는 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네, 마을 사람 본 적 없다. 이렇게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동할매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웃으니, 와, 이 새끼 이거 눈치 겁나게 빠르네. 예. 야, 니들 참 눈치 겁나게 빨려. 니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야, 부귀영화는 못 누려도 무난하게 아들, 딸 잘 놓고 잘 살겠다. 니들 얘기하는 거 다 들려, 임마. 그러면서 저희 관상을 한 명 한 명 봐주더라고요.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왜 저희가 이 정태와 태우를 좀 보호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왜 내일까지 캐야 되는지 좀 궁금하죠. 안에 뭐 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본론이 있지. 이 요사스러운 두목놈의 새끼가 내 점지로 부귀영화를 진짜 오래 누렸거든. 근데 개버릇은 못 줘. 평생을 물장사하는 놈들이 끊지 못하는 게 있거든. 딱 두 가지요. 술과 여자. 내가 그렇게 물장사해서 돈 많이 벌더라도 너는 술과 여자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마약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인생 끝난다고 하잖아요. 아, 예. 마찬가지. 물장사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너는 절대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에 환갑도 못 넘기고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좀 문제가 됐다. 아무래도 술 때문인지 여색을 인마가 그렇게 밝히더라. 여러 씨를 뿌리고 다닌 요사스러운 놈인데, 그런데 그렇게 씨 뿌리고 다니면 여자들이 아이를 가질 거 아니냐. 야, 진짜 나 몰랐는데 그게 엄청나더라. 오죽하면 죽은 이 호르식 놈이 산부인과 병원도 하나 있대요, 투자된. 그게 뭐겠어요. 아, 저희가 딱 뒤에 눈치를 챘거든요. 불법 시술을 내가 산부인과 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막 하겠다는 거죠. 내가 10여 년 전에 이놈을 봤을 때 이놈 새끼 안에 무슨 아기 연가들이 온몸을 감싸고 붙잡고 있더라. 아, 그런데 심장 쪽이 그렇게 많이 대롱대롱 붙어있는데 안색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야, 니 병원 가봤냐 하니까 병원에서는 당뇨에 좀 지방간이 있대요. 그런데 당뇨에 지방간이라 치면 근데 왜 심장 쪽에 아기 연가들이 저렇게 붙어있냐. 아니, 너 심장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 두목이 그 말을 듣다가 안 그래도 뭐 운동할 때마다 심장이 갑자기 콩닥콩닥 거리는 게 많다고. 울며 불며 선생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 선생님한테 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지 않았냐, 명줄 좀 다시 한 번 더 길게 좀 어찌 안 되겠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좀 해주면 내가 못된 놈이지만 잘 살아보겠다, 이 말을 하길래 내가 거절을 하려는데 사실 나도 좀 과거가 지은 죄가 있어. 돈이 좀 필요했어. 입맛 통해서 내가 과거 청산 좀 하려고 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내가 이놈 명줄을 좀 길게 하는 걸 좀 도와줬거든. 그 비방이 이런 바다 보이는 터에 요양이나 하고 애기들 천도하며 조용히 살라고 했던 거다. 그게 지금 이 집들이고. 그런데 사람은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결국 몇 년을도 못 참고 여색의 술질을 그렇게 또 하더라. 그러면 심장마비로 가겠냐 안 가겠냐? 갔지. 그래서 지금 이런 장례가 펼쳐지고 있지.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와중에요, 옆에 태백산의 법사님과 산이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태백산의 법사님이요. 예? 녹차를 좀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 컵을 벽으로 던지시더니 야 이 18연령 이 호랑말 것 같은 할망구야. 이게 재밌어? 이게 지금 재밌게 얘기할 때냐고. 이 망을 펄어 한복 쳐입고도 뇌도 파란색이 됐나. 쥐가 마치 뭐 신처럼 뭐 쥐일처럼 얘기하네. 그게 웃기고 재미나겠냐. 아우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그냥 어른이다 보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더듬더듬 얘기를 하시는데 님 덕에 애꿎은 사람 하나 더 죽어버렸는데 이게 웃을 일이냐고. 야 이거 완전 도른자 같은 노인네네. 언성이 높여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벙쪄 있고, 근데 갑자기 정태 태우 이 두 명의 꼬마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야 니들 이제 알았냐고. 이 파랑할매 원래 그런 냐. 정말 놀랬던 게 정태라는 태우 꼬마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런 괴성을 지으면서 웃는 거예요. 약간 진짜 이렇게 웃는데, 야 아무리 니들 뭐 용하고 나발이가 봐도 이 파랑할매 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뭘 이상한 걸 집어넣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보면 모르겠냐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지금. 진짜 안에 신이 뭐지? 거기서 제 친구 돌자가 야 아까 근데 듣다 보니까 뭐 두목장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법사님이 그러는데 또 한 명 죽은이가 있냐고 물었는데 있지. 아까 니들 듣고 있는 사연 있지. 철수라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가 온 이유는 이거야. 아니 이거라고? 단순히 위령제나 천도제 같은 거 그런 장례풍의 구판 이런 거 아니냐고. 예. 아니라고. 뭔가 비슷하긴 한데 좀 상황이 얘들아 복잡하다. 아마 내일은 더 많은 무속 인부들이 올 거고 지금 여기 상황이 많이 복잡해.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일 건달들이 또 더 올 수도 있다고. 아니 더 온다고? 아니 네가 아까 우리는 여기 태우와 정태 여기 애만 보면 된다고 했지. 니네들은 다 필요 없고 얘들만 보호해주라고. 나도 잘 몰라 아직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여기 법사님도 갑자기 저한테 이 아이들 총각 꼭 좀 케어 잘하라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금도 봤겠지만 저런 식으로 애들이 괴성 지르면서 버릇없이 신님들이 가끔 나올 수 있다고. 그냥 그러려냐고 이해하고 넘어가래요. 총각들한테는 분명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이곳에 지금 악귀들이 꽤 많아. 특히 여자와 어린 영가들의 악귀들이 꽤 많다고. 그리고 절에 있는 스님들 우리도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와중에요 그 욕들은 파동 할매가요. 내가 지금 잔치국수 하나 말 건데 니들은 먹을 거냐고 묻길래 산이는 안 먹어요. 표정이 좋지 않고. 예. 법사님은 저 와중에 주댕이에 국수는 쳐 드시고 싶은가 보네. 계속 욕을 퍼부으시고. 아니 이게 좀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니까. 아니 예. 이게 뭐 너도 모르고 말은 철수라는 분 그 한 사람만 얘기하고. 답답하니까 일단 나와봐. 산이가 저희들 끌고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나도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자세히 몰라. 여기 건달 2명이 와 있잖아. 내가 이 중 아까 한 명이 나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하나 해준 건 있다. 일단 저 파동할매인지 저 할매 말은 50%는 맞고 50%는 구라래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용한 점쟁이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관상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태우 머리 아프다고 했지. 정말 오는 길들 많아. 악기들도 정말 있는 것 같아. 나는 봤어. 집 오는 길에도 엄청 많던데 니들은 그냥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우리가 오는 길에 법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 길을 지나가더라. 예. 태우 머리가 아까 그렇게 아프다고 한 거 아마 이런 이유일 거라고. 원혼기들이 애들한테 붙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의 몸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지만은 얘네들한테는 뭐 굳이 대꾸를 안 해주고 싶은가 보다. 아직 성인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코야 돌비야 돌자야 내일 많은 일들을 벌어질 거라고. 오호. 그리고 진짜 저 아이 잘 지켜야 된다고. 오히려 니들이 뭐 큰일은 분명 안 일어날 거지만 좀 난처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많은 일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 또 펼쳐질 수 있대요. 파동할매라는 사람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건달들 많다고 했지. 내일 또 올 수도 있다고 했지. 원래 두목이 죽으면 그런 거 있잖아. 넘버 2와 넘버 3가 영역 싸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파동할매라는 사람이 넘버 3를 밀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철수라는 사람과 우리 이야기 들었지 않았냐. 사실은 저기 태우 이 철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저 파동할매가 왜 데리고 있냐고. 아니 일단 아들은 맞는데 둘 다 엄마가 달라. 어이구 헐 엄마가 다르다고. 엄마는 달라.
그 사람 씨는 맞는데 각자 엄마는 다른데 여기 구판도 있고 위령제도 있고 천도제도 있고 이런 많은 의미가 사실 여기 펼쳐지고 있고 왜 저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 그냥 얘기해봐라. 아무리 몰라도 아는 거라도 그냥 계속 얘기해봐라. 근데 자기는 지금 말을 못하게 돼요. 하니까 네. 내일이 돼봐야지 확실한 걸 말을 하는 아이라서 내일 되면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건달들 아까 많다고 했지. 싸움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무속인분들 또 올 거라고. 여기 무속인들도 서로 다른 천도제를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사이가 또 안 좋아요. 너는 무슨 무당이냐? 나는 이런 무당이다. 약간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되게 상황이 웃긴 거예요. 넘버 2, 3도 지금 약간 영역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 무당들 사이에도 각자 부르는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이 파동할매 쪽은 저희가 일단 있는 거니까 내일이 펼쳐지면 확신이 되면 그때 말을 해주겠다. 무조건 너희들은 저 두 아이만 지켜라. 보통 애들 아니다 저 애들. 이 말을 계속 궁금증이 많지만 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의 일하는 끝이 났거든요. 그 당일은. 그런데 다음날 제가 다리를 다쳐서 와서 와이프한테 찡찡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비돌자는 얼굴에 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날의 일이에요 이게. 네. 시청자분 한 분이 뭔가 네. 견문색 패기가 있으신지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끝내시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말한 거보다. 네. 느끼셨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분도. 그래도 무서웠어요. 저는 네. 아코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좋긴 해요. 왜냐? 다음 주에 또 와주신다는 거니까. 이제는 열심히 와야죠. 그래서 네, 노력해야죠. 너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일주일 뭐 금방 지나가니까 그 기다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